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으로 다시 돌아온 이승혜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9월 9일날 있을 시험을 미리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께서 모두 다 문제 풀고 들어오셨을 거고요. 자, 요즘에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 하지만 그래도 기본기라는 것을 완전히 갖추고요. 또한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그 대처법들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서도요.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적중을 한다라는 것보다도요. 여기에 조금이나 변형이 될 때도 우리가 다 조금 더 응용력 있게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풀어보셨겠지만 파트 1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파트 1이 모두 다 뭔가 풍경, 그쵸, 묘사, 배경 묘사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 다시 한 번씩 제가 푸는 시간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고 얘기해 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pier protrudes into the water. B. Some people are stepping onto a sailboat. C. People are strolling along the edge of the water. D. The roof of the building is being fixed. 네, 좋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A번에 보시면 A pier protrudes into the water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정답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사진이라고 하는 항구, 뭐 사실은 뭐 부둣가라는 걸 쉽게는 이제 dock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pier이라서 좀 더 이제 큰 개념의 항구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 pier 혹은 harbor이라고도 하는데 harbor보다 pier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어떤 표면에서 이렇게 쭉 앞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protrud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정리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길이 쭉 나 있을 때 우리가 the path run 한다는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이어지게 되면 l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쭉 나 있을 때 go나 혹은 run이나 혹은 lead라는 단어 그리고 이렇게 뻗어져 있을 때요. 우리가 extend라는 동사도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동사를 이용한 문형들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 신경 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역시 풀어봅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wnings have been stretched above the display. B. Books have been displayed on the shelves. C. People are relaxing at an outdoor patio. D. Boxes of books are being loaded onto a cart.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outdoor market이라 그래서 야외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팔고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진열입니다.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arrange 되어 있고요. 판매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 토익에 굉장히 빈번히 출제된다는 배경 지식 갖고 계셔야 되고요. 사실 그래요. 오늘 조금 제가 part 1 되게 어려운 것만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 awnings have been stretched above the display 라는 표현을 좀 오늘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위에 차양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카페테리아 이런 데 갔을 때 뒤에 이렇게 비나 해를 가리는 그런 가리개를 awning이라고 합니다. 더 조금 생소한 어휘이긴 한데요. 그 어휘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또 have been stretched, 쭉 뻗어져 있다는 말을 stretched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즉 above the display 그래서 여기 진열된 것을 displa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 문장을 좀 외워주시고요. 다른 거는 뭐 사실 이렇게 위치 묘사나 이런 걸 틀렸고요. 사람이 relaxing의 동작 틀렸고요. 그리고 being loaded, 카트에 실는 게 아니죠. 자,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되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BCD가 완벽하게 지워졌다면 A를 답을 아주 자신감 있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 자꾸 불안감, 뭔가 이렇게 내가 위축되는 거 이런 거를 벗어나는 게 점수를 최대한 한 50점까지 상승시키는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게 정말 시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습했던 것들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폼에서 뭔가 waiting for the train to arrive. 기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사진이긴 한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carrying a suitcase on the platform. B. The structure extends over the railroad tracks. C. The station is under construction. D. Passengers are boarding a train. 네, 좋아요. 자, 지금 보니까 역시나 passengers 이런 거 있잖아요. 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가끔가다 되게 수를 가지고 오답을 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역시 오늘 되게 어려운 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풍경, 배경, 묘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 structure extends over the railroad tracks라 그래서 보시면 여기랑 구조물들을 우리가 a structure이라고 합니다. 건물 같은 건 구조물도 다 structure이라고 하고요. extends 쭉 뻗어 있는데요. over the railroad track.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렇죠? 위를 over이라고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고요. 바로 위를 abov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치사적인 것들도 여러분이 좀 가져갈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 part 1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6개 중에 하나 정도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Part 2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Part 2는 제가 4문제씩 끊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푸는 시간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적중특강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서 덩어리로 풀어야 앞뒤 간의 어떤 시간, 그쵸, 관리의 그런 연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묶어봤고요. 자, 4개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소거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풀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Part 2. Number 4.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tape dispenser? A. I got a low score. B. 5 rolls of tape. C. It's right beside you. Number 5. Who's arranging the awards banquet? A. For the best publications. B. Ms. Almondo will do it again. C. I'm sorry you couldn't make it. Number 6. When will the study be complete? A. Sometime in July. B. In the 6th floor labs. C. Will you be there too? Number 7. Did you read about the new exhibit? A. I'll leave at 5. B. I spoke with him earlier. C. Yes, it sounds fascinating.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어떻게 되나요? 하나씩 볼까요? 오케이. 지금 사실 4, 5, 6, 7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제가 항상 시험의 Part 2를 관리할 때 3등분으로 집중력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보통 7문제, 8문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나눠서 이제 집중력을 관리하면요. 앞에 건 거의 이제 한 난이도가 하에 약간 중 정도가 섞여 있고요. 중간에는 중에 상위 한두 개, 뒤에는 상위 문제와 중이 약간 섞인 그런 형태로 난이도가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파트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could you라고 요청하는 요청 의문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달라고 하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그래요, 알았어요, here it is, here they are, 혹은 뭐 okay, I will 이렇게 뭔가 승낙하는 게 아니라 It's right beside you. 야, 네 옆에 있잖아. 뭘 달라 그래. 라고 하는 약간의 제3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의 답도 좀 생각을 해주시대요. 여러분, 다른 오답 자체에서는 항상 우리가 Part 2의 오답 유형 정말 많이 했었죠. 네, 그걸 가지고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몇 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I got a low score. 점수가 낮은이라는 그런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알아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요청이나 제안인 경우에는요. 보통 과거가 그닥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오케이. 넘어가죠. 자, who's arranging the awards banquet? 그래서 who가 나오면 시험에 무조건 나온 게 뭐가 있다? 담당자를 물어보는 거 꼭 나온다 그랬죠. 자, 누가 준비합니까? 누가 맡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으로 할게요. 뭐 who's arranging, who's organizing, 뭐 who's taking care of, 혹은 뭐 who's in charge of, 뭐 이런 거, who's responsible. 그래서 누가 맡고 있고 누가 책임자고 뭐 이런 내용 물어보잖아요. 자, 그럴 때는 말이 Miss Armando
will do it again. 그래서 이름으로 나오는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췄을 것 같죠? 오케이. 자, when will the study be complete?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는지 끝나는지 물어봤더니 sometime in July.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시간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7번. Did you read about the new exhibit? 그래서 새로 이번에 전시에 대해서 읽었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뭔가 yes 뒤에 뭐 누구랑 읽었다, 아니면 언제 읽었다, 아니면 어디서 읽었다, 아니면 읽었는데 어땠다 라는 식으로 뭐 장소 추가, 인물 추가, 시간 추가, 의견 추가 이런 아주 사실 확인을 하는 yes 뒤에 어떤 부연 설명을 주는 그런 뻔한 정답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런 형태가 기본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옆에 추가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또 4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Number 8. What if we used a messaging app instead of email? A. In an attachment. B. I always arrive on time. C. We should use both. Number 9. Who's writing the newsletter? A. Thanks for sending it. B. Trey has some free time. C. On the bulletin board. Number 10. Where will the championship match be held? A. Only if the weather is good. B. You need to win 5 games. C. It depends on who plays. Number 11. Did you book the flight for Saturday or Sunday? A. Actually, we're not going. B. A 5-hour trip. C. Sure, I'll join you. 네, 자, 제가 푸는 동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푸는 시간에 이렇게 여기 멀뚱멀뚱 서 있으면 여러분 집중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나갔다 왔고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8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8번 한번 맞았는지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았는데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what if입니다. 사실 what if 시험에 매달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what if you use a messaging app instead of email? 그래서 항상 제가 시험에서 이 instead of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뭐뭐 대신에 뭐뭐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what if라는 걸 하나의 어떤 expression처럼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what should we do if? 뭐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what should we do if? 이런 건데 그걸 갖다가 what if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묻는 거, 방법을 묻는 거 그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는 말이 그래, 네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건 이래 라고 의견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요. We should use both. 둘 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stead of 이란 표현이 나오면요. A instead of B, A rather than B 라고 둘 중에 뭔가 선택하는 거. 그쵸?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이거나 어느 한쪽에 대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형태가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 an attachment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뭐 at, on 이런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장소명사와 함께 어떤 위치적인 거니까 그럴 땐 지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on time. 네, 지금 우리가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연관어라는 것으로 오답을 만드는 경우는 그게 질문의 포인트를 잘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걸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즉 약간의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쉽지 않았던 문제였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instead of.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요. Who's writing the newsletter? 그래서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말이 Trey has some free time. 누가 쓰고 있는지 혹은 쓸 건지. 그쵸? 보통 be plus ing라고 하는 건요. 진행이라는 게 정말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곧 하게 될 것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Trey라고 정답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자, 10번.
When will the championship match be held? 그래서 어디서 열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는지.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It depends on who plays. 라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온 It depends on.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it depends on 이라고 하면은 it varies 라 그래서요. 되게 다양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아니면 who are you asking? 누구 물어보는 건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1번 Did you book the flight for Saturday or Sunday? 즉 뭐다? 시간 선택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시간 선택이라고 하는 거 혹은 장소 선택이라고 하는 거 혹은 주체를 선택하는 거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랬더니 말이 시험장에서 A or B의 둘 중에 그 답이 아니라 제 3의 응답이 나온다고 했죠. 제 3의 응답보다 Actually, we're not going. 야, 우리 안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the earlier the better. 더 빠른 게 좋아요. 혹은 야, the earlier. 더 이른 것, 뭐 이런 거. I made the reservation for the earlier time. 뭐 이렇게 앞에 거를 paraphrasing 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t's been delayed. 야, 그거 지연됐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야, 그거 취소됐어. 그래서 보통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바로 cancel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섹션 역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조금 정말 많이 어려웠고요. 선생님 저 지금까지 2개밖에 안 틀렸어요. 뭐 이러시면 네, 잘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좀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풀 때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maybe this one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guessing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어를 최대한 하되 뭔가 끌리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도 연습이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Number 12. Why was the ad campaign cancelled? A. No, I disagree. B. A celebrity endorsement. C. We lost the client. Number 13. I don't think we should wait at the train station. A. She left for Hyde Park Station. B. Yeah, why don't we go to a nearby cafe? C. At 20-minute intervals. Number 14. You make your payments online, don't you? A. No, I didn't receive one. B. Yes, but they're automatically withdrawn. C. It's an in-store discount. Number 15. Is the caterer able to prepare enough food? A. I've been cooking since this morning. B. It's only for 10 people. C. What's the vegetarian option? 네, 뒤쪽에서는 그래요. 시험장에서 이게 완전히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뭔가 시험스러운 것. 시험은 이런 걸 좋아하지라고 하는 토익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험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를 만드는데도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을 우리가 잘 습득하되 물론 그 유형을 벗어난 응용된 내용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그 토익스러운 그 무언가를 오늘은 정리하는 데 좀 더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취소되었는지를 묻는데요. 시험에 항상 이 키워드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래서 취소된 이유를 많이 묻고요. 제가 우리 본강의 때 뭐 스타트나 베이직이나 빅토익 강의에서 모두 다 얘기했었는데 늘 취소가 된 부정적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lost the client 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보통 광고 회사에서 이제 광고 캠페인, 마케팅을 갖다 이제 준비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맡긴 그쵸 어떤 업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번에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배경이라는 거 그 스토리를 알면 되게 쉬운 건데 이 파트에서 그 순간적으로 확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패턴적인, 배경적인 내용을 자꾸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문제는 속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속어가 되는 경우는 자신감 있게 몰라도 답일 거라는 그런 생각, 마음가짐으로 푸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매번 강의마다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I don't think we should wait at the train station. 그래서 이거는 평서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평서문 안에서도 제가 제안을 하는,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인데 I don't think we should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갑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I don't think we should. One more time. I don't think we should. 그쵸? 그래서 야, 우리 아무래도 이 기차역에서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 말자라는 제안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의 가장 포인트 뭐다? 장소죠. 그래서 이 장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그럼 다른 장소 가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평서문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아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내는, 요약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하는 말이 오케이. Yeah, why don't we go to a nearby cafe? 라고 하면서 다른 장소를 제안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14번 들어가 볼게요. 자, you make your payments online, don't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인터넷으로 지불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payment,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수단에 대한 문제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터넷은 인터넷인데요. 자동적으로 출금이 됩니다. 라고 해서요. 내가 따로 인터넷 들어서 막 지불, make payments, make a payment 하는 게 아니라 it's automatically withdrawn 혹은 they're automatically withdrawn 였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배경이 조금 필요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시험에서 모르겠으면 Yes, but 요거 패턴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yes, but 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데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답 유형을 좀 외워주시고요. 출금. 항상 보면 보세요.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이런 표현들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못 받았다. 지금 보시면 뭔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할인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A와 C는 모두 다 우리가 배경어로 지었어야 돼요. 즉 어휘로 지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4번 문제는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면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인터넷으로 지불을 하는 방법, 즉 지불 방법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하듯이 요약하듯이 학습하시는 게 파트 2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따라하고 단순히 뭐 받아쓰고 그리고 정답을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그게 어떤 배경인지를 요약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 보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Is the caterer able to prepare enough food? 그래서요. 여기서의 중요한 건 enough. 이걸 좀 가져가 볼게요. 제가 역시 베이직이나 스타트나 어떤 빅토의 강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enough라는 단어 이런 부사지만요. 충분해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느냐 혹은 걔네 좀 out of hands, 손이 모자라가지고 혹은 short of staff, 직원이 없어가지고 혹은 너무 많은 주문, 그쵸? 주문량이 너무 많아, a lot of orders. 그래서 충분히 제때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enough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도 하는 말이 It's only for 10 people, don't worry. 그러면서 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enough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아니면 뭐 additional, extra, 추가하죠. 뭐 이런 내용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 적중특강 그동안 쌓여있는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따로 돈 들이지도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3, 4 조금 해볼까요? 자, 3, 4는요, 그래요. 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들으려니 안 읽히고, 읽으려느니 귀가 막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도 경험했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잘 읽어내려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듣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읽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초보라면요. 먼저 문제와 보기를 많이 읽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아직 스크립트로 안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트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많이 읽어보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조금 지루는 하지만 약간의 훈련 개념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내용이 되게 숙지가 돼요. 리스닝은 사실은 리딩이 돼야 리스닝이 또 되는 거거든요. 뭐가 먼저라고 할 건 없지만요. 읽히지 않고는 들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국어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기억해야 될 건 많이 읽어서 내 안에 그런 토익에 나오는 어휘나 표현이나 문장이나 배경 자체가 많이 쌓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예측 듣기도 가능하고요. 몇 개를 놓치더라도 연결 듣기가 또 가능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토익에 나온 내용에 익숙해져야 되고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 표현, 문장력 다 들어간다. 네. 적중특강에 나오는 애들만이라도 받아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뭔가 훑어가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도, 좀 깊이 있게 그러한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꾸 얕은 공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가볼게요. 자, 보죠. 제가 16, 17, 18번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장소를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랑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문제를 안 놓칩니다. 두 번째. 자, 어떻게 서로 아냐? 그러면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우리는 이 배경을 미리 알고 듣는 거죠. 자, 세 번째. 여자가 뭘 한대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늘 미래형으로 앞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내용, 그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거의 후반부에 동사와 명사를 듣되 명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이건 좀 우리 들으면서 같이 가볼게요. 자, 들어가 보죠. Hi, Bella. It's so nice to bump into you. I had no idea that you'd be coming to the technology convention this year. Oh, Ray, it's nice to see you. I come to this event every year.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left your firm? It's been 1 year already. Time really flies, huh? Yes, it certainly does. I really miss working with you and the rest of the team.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17번이 조금 뒤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간까지 안 갔을 때는 세 번째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여자의 성별을 잊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쯤 답이 나오냐? 물론 순서대로 나올 거고요. 또한 앞에 두 개가 몰리고 뒤에 하나가 오기도 하고요. 앞에 하나가 오고 뒤에 두 개가 몰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쭉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포인트 단어들을 잘 선택 듣게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같이 일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맨 앞에 컨벤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다라는 말은 former co-workers 라는 말로요. 토익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colleague나 co-worker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료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합니다. Well, everyone in the office misses you too. But we understand that you wanted to relocate to be nearer to your family. 네, 여자가 다른 회사로 옮겼다라는 말을 relocate이라는 동사를 들었어야 됩니다. Thanks. Actually, I'll stop by your office while I'm in town for this event. 자, 이벤트라는 말은 컨벤션이었는데요. 여기 왔는 김에 한 번 더 들러보겠다. I have a few days free before I have to fly back to Portland. 자, 포틀랜드로 가야 되나 봐요. 네,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처음에 보죠. Hi Bella, it's so nice to bump into you. 자, 이런 표현 외우셔야 되고요. 우연히 만났죠? I had no idea that you'd be coming to the technology convention 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컨벤션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Oh Ray, it's nice to see you. I come to this event every year.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left your firm? 이라고 처음에 한번 나왔죠. 근데 이 문제가 쉬웠던 건 뒤에서 이거에 대한 배경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 내가 너네 회사 그만둔 지 얼마나 된 거니? 이게 얼마만이니?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거 한번 외워줄까요? 같이 갑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까지 연결하세요. 같이 How long has it been since? One more time. How long has it been since? One more time.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left your firm?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보니까 I'll stop by your office while I'm in town for this event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 좀 기초고요. 진짜 Part 3, Part 4가 너무 부담돼요 라고 생각하시면요. 답이 된 문장만이라도 외우세요. 이렇게 빨간색 표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Part 3에 혹은 Part 4에 답이 되는 문장만이라도 내가 다 적어보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답된 문장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어디다? Where? Convention. 이거는 어떻게 한다? How? coworker, former coworkers. 자, 그러고 나서 뒤에서 뭐 한다? 미래형 행위. 오케이, stop by your office 라고 하죠. 자, 아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stop by your office. 뒤로 가볼게요. visit. 그리고 뭐다? workplace. 이렇게 큰 개념으로 갔죠. 자, 보세요.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문제는 동사는 거의 다 유사어로 표현이 되고요. 명사는 거의 다 조금 더 큰 개념의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정리를 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 표현 정리가 중요하고요. 17번은 뭐 paraphrasing인데 유사어라기보다는 약간 요약하는 개념 혹은 아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역과 함께 paraphrasing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답이 되는 문장을 많이 알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내가 그 부분에 내 귀가 가서 이렇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자꾸 노출을 시키되 암기로 완벽하게 노출시켜야 되고요. 거기서 자꾸 내 귀가 몸이 반응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 배경 우연히 만난 아주 가벼운 배경이었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art 4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Part 4 목적 좋고요. 여러분께서 보통 Part 4에서 이렇게 ABCD가 2로 나오는 그죠? 투부정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거의 다 이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또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동사와 명사를 빨리 읽어낸 형태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잘 안 읽혀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많이 안 읽어본 것 때문이고요.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는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To solicit donations from attendee.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뭔가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solicit 이런 단어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20번. 자, 언제 founded? 이런 거는 가서 잡아내야 될 상세 문제이죠. 자, 그리고 21번은요, 뭐다? 자, what does the organization hope to do next year? 이것도 이번에 내년에 뭐 할지에 대한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잡아내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Part 4.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alk. Good eve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Green Circle Foundation's annual fundraising dinner. I'm delighted that so many of you managed to attend tonight's event. As chairman of the foundation,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in the 15 years since it was originally set up. 네, 문장이 너무나 길고 어렵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요, 이 사람이 턱입니다. 이 턱이라는 글의 구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글의 구성은 어떻게 움직이죠? 턱은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요. 내가 오늘 연설을 하게 되는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서 뭐야 언제 나와? 약간 이런 걸 우리에게 자아내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Good eve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Green Circle Foundation's annual fundraising dinner. 네, 자, 토익에 너무나 잘 나오는 fundraising dinner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금을 모금하는, 그렇죠? 모금하는 그런 자선 행사입니다. I'm delighted that so many of you managed to attend tonight's event. 인사말 했죠? As chairman of the foundation, 이 사람은 chairman이라는 신분을 소개했고요.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이거죠.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자, 만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장이 너무 긴데 어떻게 끊죠? Let me begin by 제가 시작합니다. telling you about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자, 모르겠다? Telling you about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포인트!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해보죠.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자, 우리 기관에서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번은요. organization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In the 15 years since it was originally set up. 자, 보다! In the 15 years since it was originally set up. 15 years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riginally set up 이란 말이 다른 말로요. 아하, 설립했다라는 말로요. 뭔가 우리가 found 혹은 뭐라 그래요? set up 이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아니면 어떤 설립이란 단어, establish란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아두도록 하죠. We have managed to help preserve our local ecosystem by building 5 animal sanctuaries. And 네! We have managed to help preserve our local ecosystem by building 5 animal sanctuaries and preventing companies from destroying natural habitats. 한 번 더! We have managed to help preserve our local ecosystem by building 5 animal sanctuaries and preventing companies from destroying natural habitats. 필요가 없죠. next year 없습니다. Our work has ensured that people can still enjoy the forests and wildlife in this region. Next year, 나옵니다. we will work hard to get more people to join the foundation. 뭐다? We will work hard to get more people to join the foundation. 자, 우리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We will work hard to get more people to join the foundation. To get more people to join the foundation. 뭐다? To get more people to join the foundation. 자, get more people to join the foundation. 그래서 more people 뭐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더 멤버로 만들겠다라고 패러프레이징 되었습니다. 20번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였고요. 19번이 약간 여러분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 19번을 잘 맞추는 게 여러분 일단 실력을 늘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이 문장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이 보죠.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까지 끊죠. 자, 갑니다.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다른 여러 내용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같이 합니다.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한 번 더.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한 번 더. Let me begin by telling you about everything our organization has achieved. 언제? In the 15 years. 그게 언제야? Since it was originally set up. 입니다. 자, 오늘의 숙제 암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걸 많이 외우고 나야 실력이 정말 늘어나고요. 뒤에서 쭉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구체화시켰죠. 물론 구체적인 문제를 시험에 묻기도 합니다. 그럼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굵직한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건 조금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즉, 초반에서 주제를 묻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We have managed to help preserve our local ecosystem by building 5 animal sanctuary.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자연의 생태계를 갖다가 보존, preserve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Preventing companies from destroying nature habitat. 자연의 서식지를 회사들이 망치지 않게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지금 보면 뭐 forest and wildlife in this region.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destroy,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얘네가 preserve, 지킬 것이고 또한 숲이나 야생동물들을 모두 다 즐길 수 있게 만들 거다. 같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fundraising은요. 이런 조직 자체, 파운데이션을 도와달라는 기금을 좀 마련하고 후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건데 일단 이런 토익에서 fundraising 이벤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fundraising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묻는 건 좀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이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파트 4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나 장소라는 것은 뭔가 부수적인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 많이 붙이긴 하지만 파트 4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의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올해 말이죠. 내년에 말이죠. 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를 앞에 갖다 붙이면서 더 문장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파트 4의 전반적 흐름에 이 시간 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Next year 한 다음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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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get more people to join 이라는 말 자체가 뭐다? 사람들을 더 많이 조인시키겠다, 합류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ecruit라는 동사로 바꿀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뭔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적중특강 9월 9일에 있을 시험 여러분이 방학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시험에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긴 하겠지만요. 시험이라는 게 시험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연습.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니까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약간의 연속적으로 그쵸? 다음 시험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시험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좀 편안한 마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집중을 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항상 메커니즘을 갖다가 꼽을 때 뭔가 느낌적인 느낌도 괜찮다. 그게 감이다. 자신감 있게 가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특강에서 여러분 또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여러분 질문 많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welcome 할 거니까요. I'll see you next time. Thank you. Bye bye. Good luck.